소비에 그렇게 큰 욕심이 없는 사람이긴 하거든. 그래서 저축에 대해서는 좀 더 누구보다 자신 있게 잘 모았었는데 남들과 똑같이 나도 처음에는 월급의 50%부터 저축을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좀 익숙해지더라고. 그래서 60%, 70% 그 이상을 좀 악착같이 모으기 시작을 했어. 매달 적금 넣듯이 매달 주식을 산 거지. 그렇게 해서 나는 자산을 점점 불려나갈 수 있었어. 이것을 좀 공짜로 할 수 있는 방법, 돈을 좀 더 적게 쓰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? 블로그 체험단, 인스타 체험단이 있더라고. 이 돈으로 생활비 50% 이상을 줄였던 것 같아. 안녕, 나는 재테크에 관심 많은 직장인, 재테크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스꿈이라고 해. 만나서 반가워. 나는 예전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저축률은 지금 그래도 70% 정도는 하고 있어. 그 이유는 마찬가지로 여전히 지금도 블로그 체험단과 인스타 체험단으로 내가 할 건 하면서 저축을 하니까 충분히 가능한 금액이더라고. 식비는 한 달에 20만 원에서 30만 원 선으로 유지를 하고 있고 한 달 생활비를 평균을 내봤을 때 한 50만 원 선에서 항상 다달이 나가고 있는 것 같아. 나는 먹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야. 그래서 돈을 모을 때 식비 절약하는 게 그렇게 어렵더라고. 나도 배달시키고 외식하는 걸 좋아했던 사람이거든. 그래서 찾은 방법이 이거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을까 할 정도로 나는 장 보는 거 정말 필수라고 생각을 해. 근데 여기서 한 가지 팁이 있다면 내가 먹을 것을 한 달 동안 장을 보면 버리는 게 더 많게 될 거야.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씩 장을 보는 걸 추천하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있다면 나는 주변 환경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누구보다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. 내가 만약에 주변에 소비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곁에 있다면 나도 쓸 수밖에 없어. 그렇기 때문에 나의 주변 환경을 한번 둘러보고 주변 사람을 바꾸는 거 그것부터가 시작이 아닐까 싶어. 나도 그런 주식이나 발행어음, 달러 투자 같은 정보는 처음에는 책으로 시작했어. 뻔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지만 나는 재테크에 한창 관심을 가지기 시작할 때는 퇴근 후에 도서관 가는 게 일상이었거든. 그래서 베스트셀러 책을 읽고 좀 더 관심이 있다 싶으면 유튜브를 구독하면서 정주행을 하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점차 내 것으로 습득이 되더라고. 그 이후에 그것을 본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나는 항상 실천으로 옮겼어.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에게 추천해 줄 수 있고 알려줄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점차 내 것이 되더라고. 나의 원동력이 있다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는 나는 좀 미래지향적인 사람이라서 내가 지금보다 나아질 미래를 생각하면 좀 더 용기도 얻고 행복해지는 게 있거든. 그리고 두 번째는 모든 분들이 공감하시겠지만 나의 통장 잔고야. 그래도 늘어나는 통장 잔고를 보면 그래도 그 뿌듯함은 말로 할 수 없겠더라고. 이렇게 절제하고 절약하면서 살다 보면 언젠가는 소비가 팡 터질 수도 있고 안 해 이렇게 포기를 해버릴 수 있잖아. 그래서 나는 꼭 2달에 한 번씩은 나를 위한 데이, 나를 위한 나를 만드는 편인데 그때는 적정 금액 안에서 나를 위한 소비를 한다든지 정말 먹고 싶었던 음식을 먹는다든지 이렇게 나를 위해서 보상하는 거, 보상하는 데이를 꼭 정하는 편이야. 오늘도 보상데이예요. 온 김에. 나는 지금까지 3번이나 읽은 책이 있는데 그게 바로 부자 아빠, 가난한 아빠 시리즈야. 이거는 정말 많은 분들이 추천하는 만큼 그 이유가 있더라고. 내가 지금 현재 위치가 어디인지를 정확히 알 수 있고 내가 나아가려면 다른 사분면으로 가려면 내가 어떤 걸 해야 되는지 그 방향성까지 제시해 주고 있어가지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꼭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. 내가 본 부자들의 공통점은 하나에 집중해서 그걸 성과가 날 때까지 정말 꾸준하게 한다는 건데 이게 솔직히 말이 쉽지 진짜 어려운 일이거든. 그러니까 부자가 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. 남들이 한다고 해서 다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할 것을 정해서 꾸준히 하는 거 그게 공통점이었던 것 같아. 이건 항상 내 책상 앞에 붙어 있는 것이기도 한데 나는 30대에 30억을 달성하는 게 나의 목표야. 물론 너무 큰 금액일 수도 있고 먼 미래일 수 있는데 지금처럼 투자 공부를 꾸준히 해 나가고 나의 생활을 이렇게 유지해 나간다면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. 나는 앞으로도 주식 투자랑 부동산 투자 2개 다 할 거지만 좀 더 부동산에 포커스를 맞춰서 집중을 해서 부동산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깊게 공부를 해보면서 나의 목표인 30대에 30억을 달성할 계획이야. 나의 장기적인 목표는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해보고 싶다에 대한 것을 못 정했지만 지금 이렇게 자산을 굴려나가다 보면 나의 이름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 나의 큰 목표야. 직장인이란 말 거야. 내가 월급을 무시한다 이런 말이 절대로 아니고 내가 이 월급을 언제까지 받을 수 있을까? 아니면 내가 이 돈으로 뭘 할 수 있을까만 생각해도 답이 딱 나온다고 생각을 하거든. 내가 나이가 들어서 몸이 안 좋아질 수도 있는데 그때 만약에 내가 모아둔 자산이 없거나 아니면 현금 흐름이 없다면 되게 불행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.
내 미래를 생각한다면, 그리고 내가 미래에 좀 더 풍요롭고 나눌 수 있고 여유 있는 삶을 원한다면 투자는 필수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. 나는 돈이 인생의 전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해. 그런데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, 그 단계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돈이 큰 역할을 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. 그래서 돈을 쫓는 삶이 아니라 내가 좀 더 여유롭고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, 그리고 적어도 불행을 막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한 건 사실이라고 생각을 해.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자산 상승 그리고 자산 폭등이 많았어가지고 벼락 거지, 벼락 부자 이런 말이 많았잖아.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돈을 모으는 것 그리고 월급을 되게 의미 없고 하찮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. 그런데 나는 돈을 벌어도 내가 그만큼의 재테크 그릇, 돈이 없으면 다 새어나가고 의미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. 다시 짠테크의 시대 그리고 저축의 시대가 되돌아오고 있는 만큼 저축을 좀 더 열심히 하고 투자 공부를 해서 다음 있을 상승장을 우리가 또 준비해 봤으면 좋겠어. 혹시 나에게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봐. 화이팅!